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. 여러분 혹시 최근에 빵 드셨나요? 빵집 앞을 지나갈 때 그 고소한 냄새, 그리고 쇼케이스 안에서 조명을 받아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빵들을 보면 정말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죠. 저도 참 빵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그 인기가 흐르는 단팥빵이나 크림빵을 보면 정말 맛있겠다, 신선하겠다 하면서 쟁반에 담곤 했는데요.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집에서 빵을 구우면 겉이 금방 마르고 푸석해지는데 왜 빵집 빵은 며칠이 지나도 겉이 저렇게 반질반질하고 속은 촉촉할까? 네, 우리는 흔히 설탕이나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숙이 숨어 있는, 어쩌면 설탕보다 더 무섭게 우리 몸을 안팎으로 약하게 만들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특히 오늘 영상은 우리 암환우분들이나 예전 같지 않은 소화력 때문에 고민이신 중장년층 여러분께서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그 반짝임 뒤에 숨겨진 진실, 그리고 내 몸을 지키는 방법까지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. 자, 먼저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갈게요. 빵이 반짝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집에서 베이킹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빵을 굽기 전에 달걀물을 쓱쓱 바르거나 다 굽고 나서 이 버터를 살짝 바르면 먹음직스러운 갈색빛이 돌면서 윤기가 돕니다. 네, 이건 자연스러운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이죠. 달걀의 단백질이나 버터의 지방이 열을 만나 만들어내는 건강한 광택입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프랜차이즈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량 생산된 가공빵의 광택입니다. 마트나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파는 빵들 중에는 유통기한 내내 굳지 않고 반짝임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용 광택제나 유화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서 유화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. 쉽게 말해서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물질이에요. 이 빵 반죽에 물과 기름이 잘 섞여야 빵이 부드러워지고, 또 겉면에 발랐을 때도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면서 이 반질반질한 코팅막을 형성하거든요. 덕분에 우리는 며칠이 지나도 갓 구운 것처럼 말랑하고 예쁜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하지만 문제는 이 편리한 화학 물질이 우리 몸속, 특히 장으로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. 최근 2025년 12월 사이언스 데일리에 소개된 아주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. 연구진들은 초가공 식품 속 이 유화제가 우리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화제는 장 속에서 마치 세제나 액체 비누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. 네, 우리가 설거지할 때 생각해 보세요. 이 기름 묻은 그릇에 세제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? 기름때가 녹아서 물에 씻겨 내려가죠. 우리 장 내벽에는 점액층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. 끈적끈적한 이 점액층은 장 속에 사는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의 진짜 세포인 장벽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최전방 방패입니다. 그런데 빵 속에 는 유화제는 기름과 물을 섞는 성질 때문에 우리 장을 코팅하고 있는 이 보호막, 즉 점액층을 녹여버리거든요. 방패가 녹아서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장 속에 얌전히 있어야 할 세균들이 장벽 코앞까지 침투하게 됩니다. 이를 학계에서는 박테리아 침범이라고 부르는데, 이때부터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. 방어막이 뚫리니까 면역세포들은 이 세균들과 싸우느라 반복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, 결국 장벽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장노소 증후군이 생깁니다. 이 벌어진 틈으로 온갖 독소와 찌꺼기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. 단순히 소화가 안 돼가 아니라 내 몸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. 여기서 더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. 바로 인플라메이징이라는 단어인데요. 한국말로는 염증성 노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이 염증과 노화를 합친 말이에요. 이 장에서 시작된 만성적인 염증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급격하게 빨라지게 한다는 거예요. 특히 우리 암 환우분들,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암세포나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온 힘을 써야 하거든요. 그런데 유화제 때문에 장벽이 뚫려서 엉뚱한 독소들이 계속 들어오면 면역군대가 그쪽을 막느라 힘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. 정작 싸워야 할 적과는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는 꼴이 되는 거죠. 네,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?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외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대사 질환이 생기고, 또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염증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
네, 반질반질하고 부드러운 빵 한 조각이 주는 달콤함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? 예, 여기까지 들으시고, 아이고, 그럼 이제 빵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나?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시죠? 저도 예전에는 빵순이라는 별명을 가진 적이 있기에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. 예,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. 대신 우리가 더 똑똑하게 내 몸을 지키는 빵을 고르시면 됩니다. 네, 우선 빵집에 들어가셨을 때 눈을 현혹하는 반짝임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겉면이 마치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고 손으로 눌렀을 때 푹 꺼질 정도로 지나치게 부드러운 빵보다는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빵을 선택을 해보세요. 겉이 좀 딱딱하더라도 통밀이나 호밀로 만든 빵, 그리고 이왕이면 천연 발효종을 쓴 빵이 좋습니다. 처음엔 좀 거칠게 느껴져도 이런 통곡물 속에 든 풍부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고 또 무너진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재료가 되거든요. 못생긴 빵이 몸에는 더 예쁘다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. 그리고 빵을 고를 때 습관처럼 뒷면을 한번 쓱 뒤집어 보세요. 이 깨알 같은 글씨들 속에 폴리소르베이트,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처럼 읽기도 힘들고 낯선 화학 용어들이 적혀 있다면 그건 내 장벽을 녹이는 액체 비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시는 게 내 몸을 위한 길입니다. 성분표는 단순할수록 좋아요. 밀가루, 물, 소금, 효모. 우리 몸은 이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걸 가장 좋아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말 빵이 드시고 싶을 땐 순서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. 이 빈속에 빵부터 드시지 마시고 신선한 샐러드나 채소를 먼저 한 접시 드시는 겁니다. 채소의 섬유질이 이 장 속에 먼저 들어가서 푹신한 쿠션을 만들어 주거든요. 이 쿠션이 유화제가 장벽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내가 그동안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?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시면 돼요. 이 쇼케이스 안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빵처럼 혹시 우리 삶도 남들에게 보여지고 겉모습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네, 진짜 건강과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, 바로 내 몸 안의 장벽이 튼튼할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. 오늘 식사 때는 조금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씹을수록 고소한 통곡물빵 한 조각과 신선한 채소로 내 몸을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장벽이 다시 튼튼해져서 암세포가 발붙일 틈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되시길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주변에 빵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. 네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치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